네, 다타독이라는 회사가요, 최근 S&P 500에 합류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큰 뉴스였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다타독에 대해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강자였는데 이제 AI 관측 분야까지 넘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연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이 높은 가치가 정당한 건지, 또 S&P 500 편입이 그냥 단기적인 호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다타독의 행보가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에요. 탄탄한 원래 사업 위에다가 이제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얹으려는 거니까요. 일단 S&P 500 편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네. 핵심 비즈니스 모델, AI 확장 전략, 그리고 그 높은 밸류에이션, 여기에 숨어있는 기회와 또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높은 가격표가 과연 합리적이나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럼 가장 최근 이슈 S&P 500 편입부터 시작해 볼까요? 7월 9일에 편입 확정되고 나서 주가가 뭐 15%나 뛰었다고 하고 네. 최근 3개월 상승률 보면 76%라고 하니까 오,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지수 효과인가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나 ETF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펀드들이 이제 다타독 주식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수급에 영향을 주죠. 아하.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진다거나 또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군요. 무형의 효과도 있다. 그렇죠. 데이터독이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 AI 분야에서 뭔가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지수 편입도 가능했던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배경, 그러니까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모니터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잘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스 서비스 맞죠?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이걸 다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보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게끔요. 이게 기본인데 최근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죠. 기업들이 AI, 특히 LLM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 AI 모델 자체가 잘 돌아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뭐 예상 못한 오류나 편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또 감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치 AI라던가 LLM 업서빌리티 같은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죠. 네. AI 모델의 성능 관리, 비용 최적화, 뭐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이런 AI 관측, 업서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뛰어든 겁니다. 데이터독이 원래 활동하던 전체 관측 및 보안 시장 규모가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AI가 확산되면서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시장 규모 자체도 크네요. 성장세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던데요. 최근 1년 매출이 28억 달러, 전년 대비 25% 이상 늘었다고 하고 네, 성장세는 뚜렷하죠. 특히 그 AI 관련 제품 쓰는 고객 수가 1년 만에 2배가 돼서 4천 곳이 넘었다는 거. 이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전체 고객이 한 3만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그 밸류에이션입니다. 아, 그렇죠. 가격?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330배 수준입니다. 330배요? 와. 네. 그리고 미래 실적을 좀 땡겨와서 계산하는 선행 PER도 82배 정도 되고요. 주가 매출 비율 PSR은 20배. 어휴. 이게 S&P 500 평균이랑 비교하면 6배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6배나? 그러니까 시장이 데이터독의 미래 성장성, 특히 AI를 통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330배 PER이라니. 이건 뭐 엄청난 기대감이네요, 정말. 그 기대를 채우려면 AI 쪽에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그 비치 AI나 워치독 같은 도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주는 걸까요? 예를 들어 비치 AI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코딩하거나 문제 해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역할을 해요.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워치독은 좀 더 나아가서 시스템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그걸 자동으로 탐지해서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안까지 해줍니다. 오, 제안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서 IT 운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LLM 시장 가치가 2030년까지 지금보다 6배 이상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잠재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독 고객들이 약 3만 곳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고객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 이런 새로운 A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아직 도입 안 한 곳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 고객 기반 안에서 AI 솔루션 침투율을 높이는 것, 이걸 이제 크로스셀링이라고 하죠. 네. 이것만 잘해도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나 이익률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기회는 정말 명확해 보이는데 그래도 역시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좀 마음에 걸리네요. 네. 만약에 기대만큼 성장이 안 나와주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스플렁크나 뉴레릭 같은 회사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뭐니 해도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시장 기대치를 계속해서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스플렁크나 뉴렐릭 같은 지존 강자들과의 경쟁은 당연히 계속 치열해질 거고요. 또 하나 변수는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요? 네, 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관측 도구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데이터독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R&D 투자를 계속 늘려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을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지만 단기적인 재무 부담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데이터독은 S&P 500 편입이라는 어떤 안정적인 기반 위에다가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이제 막 속도를 내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하던 클라우드 관측 사업 자체도 탄탄하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워낙 커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분명히 유의해야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기대치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향후 주가 흐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데이터독에 대해서 쭉 한번 깊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독의 AI 솔루션 고객 증가세가 과연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파르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성장세가 혹시라도 좀 둔화된다면 데이터독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지지할 만한 또 다른 무기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